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규모가 9년 만에 다시 세계 11위로 올라섰습니다. 한 나라의 평균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8위를 기록해 6계단 밀려났습니다. 16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집계한 2015년 미국 달러화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3,779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국 수출이 점점 더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6일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지난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하며 13개월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고 미국 역시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4% 줄어든 52억 9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했습니다. 7월 순매수분은 4조 원이 넘어 최근 코스피 상승세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10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이 464조 1천억 원으로 전체의 30.56%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2조 2천억 원, 1.42%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2곳 중 한 곳꼴로 올해 2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향으로 코스피 기업들의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대를 돌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금융정보업체 YGFN과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158곳 중 80개 기업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광복절 연휴 알차게 보내셨는지요? 이 광복절 연휴를 하루 쉬고 돌아온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한 주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는 장중에 또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2060선을 돌파하기도 했던 오늘 코스피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글로벌 훈풍이 국내 증시에 꾸준하게 불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가운데 거래소 시장에서만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이 34%를 넘어가게 되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일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06% 오른 205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 흐름도 이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거래일보다 6포인트 정도 오른 2056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늘리더니 바로 오전장에서 2063포인트까지 올라서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점차 늘어나자 지수의 상승폭도 살짝 줄어들어서 현재는 2050선 초반대에서 상승폭이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장중의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움직임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전거래일 600억 원 정도에 머물렀다면 오늘은 조금 더 줄어서 현재 471억 원 정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도 소폭이지만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쪽에서 36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2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현재 0.5% 내린 70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 이어서 살펴봐 드릴게요.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소폭 상승해서 706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하락 전환해서 현재는 700선도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어서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8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390억 원 정도 매도, 외국인 쪽에서 390억 원 정도 역시 매도하면서 개인 홀로 8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 현재 흐름부터 파악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KTB증권의 리서치센터 최연규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이슈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은 오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50선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상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60선까지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 자체도 좀 약해져 있고요. 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증시의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지지하는 어떤 요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산유국들의 유가 안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배럴당 45달러 선을 회복하는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지금 정유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도 사실상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어떤 이제 순매수세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면서 계속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자체가 계속 삼성전자를 상승으로 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코스피의 상승을 좀 계속 좀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정유주 일반 지금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특정 섹터에 대해서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강도 자체는 이제 2050선 이상에서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지난주에는 은행 업종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좀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의료정밀이라든가 서민유복은행 같이 지금 1%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유가 하락 자체가 사실은 증시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고 봤었습니다만 배럴당 40달러 선을 지켜내고 또 45달러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자금 유입은 좀 계속 좀 진행 중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1,100원 이하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계속 좀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7월의 강세 흐름 자체가 8월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상승 속에서도 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머지 이슈들과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경제지표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좀 증시의 상승과는 좀 다소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본 2분기 GDP 성장률이 지금 제로 수준에 그쳤고요. 한 0.2%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봤었는데 제로 수준에 그쳤고 지금의 엔고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수출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지금 내수 경기도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본 경제 지표는 하반기에 계속 좀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제 7월달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둔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서비스업이라든가 이제 고기술,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업종 관련 투자가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민간 기업 투자의 둔화 폭이 좀 커졌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매 판매단이라든가 고정資産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전에 지켜왔던 레벨을 다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고 산업 생산도 6% 전후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좀 경기 모멘텀 둔화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증시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실물경제 지표 부진이 기준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지율 인하와 같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증시의
뭐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3분기에도 사실상 2분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실무 경기가 둔화될 여지가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추가 정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계속 좀 증시의 상승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가장 견고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미국 경기마저도 지금 주택 경기는 계속 뭐 저금리라든가 예언된 수요가 회복되는 그림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는 달리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그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계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소득을 온전히 이제 신용을 늘려가면서 소비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저축률을 늘려가면서 소비가 구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3분기 미국 GDP, 지금 1분기랑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다 예상치를 하회했었는데 3분기 GDP 성장률의 어떤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한편으로는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시점이 딜레이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게 좀 미 연준이 생각했던 만큼 빨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4분기로 갈수록 계속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당분간은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상황에서의 리스크 요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외국인 자금이 계속 신흥국 쪽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장기간 매수하는 이 구간을 지나서도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결국엔 더 사서 국내 증시를 이끌 거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지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2050선에서 더 크게 상승폭을 못 늘려간다면 조금씩 뭐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도 지금은 서서히 고민해봐야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앞으로의 흐름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어렵겠지만 지수 밴드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이제 뭐 외국인이 뭐 더 순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서 2100선을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이 2050선에서 그게 이제 익숙해진 박스권 상단에 부딪혀서 다시 하락할 거냐 이 여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1050원 밑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70원까지는 좀 낙폭이 확대될 여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더 낮춰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내 어쨌든 미 연준은 9월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국내 경기를 보면 뭐 수출 경기가 여전히 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또 내수 경기도 지금 뭐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가 끝난 것과 맞물려서 지금 대기업 어떤 조선해운 구조조정 이런 여파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국내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4분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의 절상 압력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영업이익단에서도 물론 2분기 못지않게 3분기도 영업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습니다만 이게 환율 변수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뭐 지금 뭐 밴드를 제시하자면은 뭐 저희가 2080선까지는 조금 열어둘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좀 보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오히려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지금 좀 맞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주고 있는 시그널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수록 서서히 현금화 전략이 세워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전략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정리와 함께 특징 업종과 그리고 특징 주까지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흐름을 확인하고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네. 코스피는 결국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양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시장, 아침에서는 모든 이제 시가총액인 상위 종목들이 그래도 강보합의 수준으로 갭상승은 크진 않지만 1%대 좀 강세 흐름으로 좀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몇몇 종목을 두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에서 크게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밀리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눌림목 조정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요, 조정을 장중에서 받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장중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조정받고 이렇게 하루 해서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게 조정을 받는데 강할 때에서는 장중 조정을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봤자 뭐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래 종목 그게 크게 빠진 부분들이 아닙니다. 뭐 지금 보니까 뭐 건설주들도 마이너스 0.4, 0.6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더라도 증권주들도 강보권에서 1%대 강세에서 2%대까지 움직이다가 지금 0.5% 뭐 이렇게 그래도 플러스권이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후장까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꼬랑지를 단다라든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라 봅니다. 자, 그럼 지수에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먼저 보기 전에 수급 흐름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수급 흐름 아까 전에 앵커님이 짚어주셨지만 지금 외국인들 보면 452억을 순매수를 어디서 합니까? 코스피에서 하고 있죠. 거래소에서 해주고 있는데 사실 장땡하고 시작한 다음에서 1,000억 바로 사들어오든 1,000억을 매도를 하든 얼마든지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 이렇게 메이저의 수급에서는 1,000억 정도는 한순간에 뭐 10분 만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맘만 먹으면 물론 한순간에 뭐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1,000억이 10분 만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장이 벌써 6시간 반 동안 지금 6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네. 6시간 동안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400억밖에 안 샀다는 얘기는 관망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는 사고 뭔가는 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흐름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오늘 외국인들이 422억을 사고 그냥 가만히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는 사고 뭔가는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관망이 좀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의 흐름들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수급을 보게 되면 당장 지금 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거래소에서 일단 프로그램도 순매수가 여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볼 때만 하더라도 470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나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코스피 470억, 420억으로 좀 줄었거든요. 427억으로 좀 줄어져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약세 흐름으로 한 지금 1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아까 이제 97억 정도 매도였다가 이제 1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자 이렇게 지금 코스닥과 지금 거래소의 그 흐름이 굉장히 좀 차별화가 좀 심합니다. 거래소는 굉장히 강해요.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근데 코스닥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는, 자, 단도직 좀 말씀드려서 2100은 갈 것 같고요. 2100뿐만 아니라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요, 거래소의 IT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IT 부품주들도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삼성전기도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줄 수가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등등 거기다 삼성그룹주들도 요즘에서 삼성 SDS, 삼성물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아니죠. 거기다가 38조짜리 종목들 뭐 지금 뭐 한국전력이 흔들리긴 했지만 다른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SK가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순환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지금 금융주, 은행주들 움직이고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은행주가 안전하다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행주들이 순환매 돌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움직여주게 되면 거래소는 다시 아직까지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그쪽 종목들이 움직이면 지수 2100 넘어가는 건요 시간 문제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2200 갔을 때에서 종목들이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 이제 올라갈 텐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장 좋아지니까 이제 괜찮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코스닥의 흐름들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래소만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살짝 눌리고 있어도 지금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지금 소외받고 있는데 거래소가 다시 내일과 모레 사이에 다시 양봉 나오고 다시 위쪽으로 움직여주게 되면요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3대 지수가 지금 다 신고가 가고 있다고 지금 연일 보도하고 있죠. 유럽 시장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게 흐름들이 이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유럽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강복절 이전에서 금요일 날에서도 약세 흐름 보이지 않았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어제 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상승 부분으로 지금 이게 지금 201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241선을 고치게 됐을 때에서도 아마 이제 넘어가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유럽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올라갈 폭이 상당합니다. 그럼 유럽 시장은 이제 상당한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미국 시장은 빠지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 당장 안 빠집니다. 당장 물론 이제 앞으로 뭐 물가 지수라든지 뭐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남아 있지만 항상 지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가 나오더라도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쉽게 빠지지 않으면서 거래소 움직이면서 코스닥은 지금 차별화장이지만 결국 따라가는 그 흐름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종목별 장세장에서 강세장의 흐름으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지금처럼 흔들릴 때 저점 매수 하시는 거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의 현재 모습은 관망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현지 시간으로 17일이면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매파적인 의견이 좀 강하게 어필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죠. 일단 이렇게 7월에 있었던 이제 FOMC 그 회의록을 이번에 8월 17일 날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16일이죠. 16일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게 되고요. 산업 생산 지수 나옵니다. 미국. 영국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9일 날에 나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그 지표가 나오기 이전에서 이미 지금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지표들이 앞서서 눈치 보기장, 그래서 박스권장 혹은 이제 크게 시장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흐름 속에서 수급 속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가는 흐름이 나오면요. 이때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폭락하기를 먼저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 종목별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요. 종목별 장세로 계속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갈 종목들은 나는 가겠다.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지수는 갈 겁니다. 가는데 종목이 다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 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만약에 외국인들이 막 미친 듯이 막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그 이제 FOMC 회의록 공개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종목들 다 땡겨 올릴 텐데 제가 볼 때서는 지금 나온 흐름을 봐서는 갈 종목들만 데리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조정받는다든지 재미가 없는 그런 이제 차별화장이 좀 되면서 지수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좀 꼬이거나 꺾이질 않으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특징 업종들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현재 시장의 업종들의 흐름을 간략하게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 나눠서 훑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강세 흐름들이 사실은 좀 상쇄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백화점 업종은 지금 굉장히 지금 보니까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추석이 남아있죠. 근데 추석이 뭐 9월 며칠이었죠? 제가 9월 15일 날 이제 추석인데 그때 앞서서 이제 평소보다 한 열흘 정도 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좀 강세가 움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세 섹터를 보게 되면 화장품주 있었고요. 아침에 그리고 LPG 관련주들, 그다음에 정유주, 화학주, 정유화학주, 그다음에 백화점, 증권주, 유아용품 등이 있었습니다. 약세 섹터는요. 일자리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아 관련주들이 있었고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세 섹터 그리고 약세 섹터 나눠서 현재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특징 업종들 하나하나 꼽아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동안 이 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 우려의 주가의 움직임도 많이 부진했었는데 한국 화장품 깜짝 실적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이 중소형 화장품주 동반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네,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지금 흐름 속에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요. 한국 화장품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쪽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이제 아침에 좀 강했었습니다. 코리아도 강세를
주었었고, 제닉도 강세를 줬었고, 뭐, 그 다음에 뭐, AVCNC도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은 계속 약세 속에서 더 약세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데, 종목들이 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차별화로 움직이고 있고요. 갈 종목들만 움직여주고 있는데, 한번 차트 흐름으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 자, 전일 벌써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죠. 예,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이미 보도가 된 이후에서 지금 시간외로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네. 지금 상한가가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서 강했던 게 코리아나인데 이거는 지금 밀렸습니다. 예, 밀렸죠.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물려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갖고 있는 분들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제닉 같은 경우도 장중에서 좀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외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간 것도 없지만 대부분 뭐가 있을까요? AVCNC 한번 볼까요? AVCNC라든지. 자, AVCNC 마이너스 4.5% 되어 있죠? 만약에 저쪽 관련주를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손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도 제가 아까 쭉 살펴봤었는데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들 다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아침보다 지금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되어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저점 매수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강세권에 갖고 있는 사람들, 상한가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만 보유가 옳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지금 수익을 보시는 분들만 강세권에 진입한 종목들만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낫겠고요. 다른 저평가 아직은 풀리지 않은 종목들은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백화점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앞서 추석 이야기도 해주셨었고 유통주들이 또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또 강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백화점주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백화점 타격을 받을 거라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예, 선물 이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타격이라는, 사실 뉴스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요. 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네, 해석하기 나름인데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오히려 타개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해결 방법으로 뭐 선물을 5만 원 이하짜리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서, 그리고 백화점에서 그런 부분에 앞서서 먼저 오히려 대폭 더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앞서서 열흘 정도 더 앞서가지고 이제 판매 물량이 더 늘리기도 하면서 할인폭도 늘리고, 그 다음에 먼저 시작이 되고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서 유통주들, 백화점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장중에 보니까요. 현대백화점 한번 볼까, 한번? 자, 현대백화점 장중에서요 2%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 롯데쇼핑 지금 시끌시끌했었죠. 이 롯데쇼핑도 바닥에다가 오늘 장중에서 고점이 6.3%. 장중에서는 지금 현재는 5.3%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제 오늘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바닥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모습의 모양이 좀 나와주는 게 좀 강한 오늘 백화점 관련주들의 좀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 뭐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롯데 하이마트도 잠깐 한번 보면요. 이쪽 관련주들 지금 다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관련주들 오늘 지수가 밀리는 가운데에서 홀로 나름 강세를 계속 이어주고 있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런 추석 이슈도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강세권으로 여러분 좀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보셔야겠네요. 한 달 정도. 그렇죠. 네, 한 달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슈가 이제 거의 고조가 될 때쯤에서는 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 시에 좀 저점 매수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화점 관련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은 살짝의 주가 조정을 줬을 때, 가격 조정 줬을 때 그때 들어가셨다가 추석 전에 수익 보고 매도하시는 전략이 낫겠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번엔 유아용품 관련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년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고, 그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관련의 지출이 꽤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이 벌써부터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아용품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400조 원, 그렇죠. 슈퍼 예산을 두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주가는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응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400조 원이면은 사실은 이건 10년 동안 움직여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10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뉴스 나온 이후에서 길면은 뭐 3개월이고, 짧으면 뭐, 그렇죠. 길면 한 1, 2주 만에도 끝나고, 짧으면 하루 만에도 끝나는 게 이제 주가인데,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그 부분들을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 반영을 하고 움직이는 게 또 주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쫓아가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종목들 보면요. 모나리자는 그래도 강세권에, 이거 다 밀렸네요. 지금 보세요. 다 밀렸죠? 네.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였다 다 밀린단 말이에요. 최근에 아가방 컴퍼니도 올라갔다가 다 밀렸던 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딱 불거지게 되면 바닥에서 이슈가 딱 불거질 때에서 바닥에서 뭐 3에서 5% 정도 있다. 사가지고 한 10% 정도 올라갈 때에서 5% 정도 먹고 뭐 파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살려고 딱 봤더니 15%, 20% 떠 있으면요. 여러분 사는데 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짧게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물렸을 때 다시 내려오게 되면 손실이 10% 확 늘어나 버리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강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였지만 그런 종목들은 몇 안 되고 대부분의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 대부분 올라갔다가 밑으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수 많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서, 요 종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나리자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쫓아다니시는 것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유아용품, 고령화 관련 종목도 오늘 장에서 잠깐 반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접근하셔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증권업종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미국 3대 지수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중이고 또 국내 증시도 유동성 장세라는 평가 가운데 지수의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증권주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가요? 그렇죠. 자, 지금 지수가 지금 오늘 장세 여러분도 아마 체감 나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종목들이 확 올라갔다 밀려내리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지루하거나 좀 체감이 좀 나쁘실 수가 있는데 지수 흐름 잠깐 보고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지수 2000 돌파 안착한 지 며칠 안 됐죠? 그전에서 2000도 돌파 못할 때가 있었었는데, 어느새 2000을 돌파하고, 2050도 돌파하고, 2050 부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증권주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 조만간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살짝 다시 또 올라가면 2100선 찍게 되고요. 거기 또 버티다가 또 움직이면 어느새 2150.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조만간에 2200 넘어간다는 얘기 나올 거죠. 그러면은 바닥에 있었던 금융주들에서 특히 증권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항상 증권주도 움직였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신다 그러면 증권주의 여러분들 지금 바닥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 지금 바닥에서 오늘 1.7%인가요? 강세를 좀 보여주다가 다시 밀렸는데 차트도 굉장히 바닥권역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증권주 같은 경우도 NH투자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대우라든지, 다른 증권주들도 오늘 대부분의 거래소 종목들이 아침에 강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반해서 아직까지 플러스권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개인들이 사겠습니까? 메이저들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지금 계속 받치면서 어쨌든 간에 물량을 받고 있지 않나. 왜? 지수가 지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수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지수 2080, 2090, 2100 하면 증권주들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시 당연히 매수에 들어오면서 아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아마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주들은 오늘 강세 속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증권주들 가운데서 오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 무엇보다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매수 접근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살짝만 조금 언급을 네, 살짝만 언급하면 그러면은 살짝이면 뭐 앞글자만 얘기를 할까요? 자, 그래서 삼성증권 아까 말씀드렸던 왜 삼성증권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거래소고 대형주이기도 하고 뭐 미래에셋대우도 분명히 크고 뭐 NH투자증권도 굉장히 물량이 큰 회사이긴 합니다만 삼성증권 지금 삼성그룹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그래서 삼성증권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나는 삼성증권 싫어. 나는 삼성증권 싫고 나는 미래에셋대우가 좋아. 나는 NH투자증권이 좋아. 괜찮습니다. 그쪽 종목 사셔도 돼요. 어차피 증권주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삼성증권을 얘기한 이유는
네.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아주 초보자분들이 딱 좋아하는 네. 예,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만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삼성이 만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삼성증권 위치 자체가 만만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만한 종목을 원하시면 이쪽을 하시면 되고요. 강한 종목을 보신다면 NH투자증권 좋습니다. 예, 좀 더 들어져 있죠. 사실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갑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종목이 더 잘 가는데 이거는 좀 더 조정받으면 좀 더 싸게 여러분들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만한 삼성증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증권주 가운데서 몇 종목을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해주신 삼성증권이나 NH증권 접근해보시는 것 괜찮겠다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종목들의 자세한 움직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오늘 장중까지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해서 실적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장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가운데 SK가스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주가도 크게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살짝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현재도 6% 이상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SK가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3천억과 46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거의 34.9%니까 35% 그리고 네. 70%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90%나 전년 동기비익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강세를 좀 줬습니다. 자, 지금 뭐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석유화학 부분들 그런 이익과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죠. 이쪽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태양광 부분 이제 모듈 판매 물량의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 좀 예상이 되고요. 원재료렌지 웨이퍼 가격이 또 하락을 하고 이 부분 말고 자 프로폰 판매량 이 급증이 호실적에 의해서 아마도 이제 SK가스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네, 정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돌파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태양광 쪽이 아니죠. 프로판 쪽에 이제 그 생산 판매량이 급증이 되면서 호실적이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데 차트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요. 그게 다 여기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렸다는 얘기는 이 주가가 여기서 이제 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침 방송에도 이 SK가스를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로 오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에서는 시가총액은 지금 7,700억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좀 되신 분들도 좀 얼마든지 좀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조정받을 때 좀 적응해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종목은 좀 조정을 받으면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85,000원에 사야겠다 안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돌파한 정고점이 있죠. 갭을 띄워놓은 자리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9만원 초반대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사보실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이거를 끌고 가신다 그러면은 11만원 그래서 크게 보면 12만원까지도 이게 11만원만 올라가도요. 이게 수익률이 얼마 정도가 나냐면 만약 지금 위치에서 많이 샀을 때에서 11만 올라가게 되면은 16% 정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개별주 16%하고요. 대형주 16%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들이야 원래부터 급등락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사람들이 뭐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서 사고 팔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16% 먹으면 금액이 그만큼 작게 들어오지만 금액이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7천억짜리, 8천억짜리 물론 뭐 10조짜리도 있고 38조짜리 종목도 있지만 그게 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7천억짜리, 8천억짜리 이렇게 1조짜리 종목을 들어갔을 때에서는 큰 금액으로 뭐 10억 갖고 있는 분들, 뭐 100억 갖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00억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뭐 1, 2억, 뭐 5억 이내에서는 들어가서 끌고 갔을 때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하고는 그런 특징이 틀립니다. 그래서 개별주로는 16%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만 거래소는 큰 금액으로 16%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종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K가스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네. 금액이 크신 분들이 조정심 매수하셔서 한 11만 원까지만 끌고 가시면은 큰 수익 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가스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주가 조금 조정을 줬을 때 들어가셨다가 11만 원 정도에서 수익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주 가운데 또 실적에 따라서 엇갈린 흐름을 현재 나타나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있거든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7% 이상 줄어서 53억 원. 시장 예상치 하회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공개했는데 오늘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조금 비교해보고 싶은 종목은 의료기기주 가운데 차바이오텍 상반기 호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반기 보고서 통해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같은 기간에 비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00% 이상이나 뛰었다고 해요. 오늘장 3% 정도, 2%, 3% 정도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급하실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이거 저녁 방송에서 제가 벌써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바텍하고 이 치아 관련주들 네. 상담을 그래도 할 때마다 한 번씩은 상담을 해드리는 종목이고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발 좀 파시라고.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언제부터 움직였던 종목이냐면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서 저 바닥에 있을 때 이거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물론 여기서 이쪽 방송사 있기 전에서 이쪽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바닥에서 지금 얼마나 움직였냐면 이게 뭐 1, 2% 움직인 게 아닙니다. 막 완전 바닥에서 저 7,000원 대에서 대비로는 이게 저쪽이 2011년도인데 2011년도 저점 바닥에서는 거의 1000% 가까이 움직였고요. 얘뿐만 아니라 바텍도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당시 2012년도, 2013년도 가면서 바텍과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이쪽 치아 관련주들을 가지고 바닥에 있을 때에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최근에 많이 강하게 올라올 때에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뭐라 말씀드렸냐면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신 분도 반드시 말이야 반드시 빠져나오라 했을 때 왜? 저거를 쟤네들이 더 땡기기보다는 분명히 조만간에 이슈를 터뜨려 놓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지고 분명히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벌써 석 달 전에 해드렸던 얘기였고요. 최근에 이게 흔들릴 때에서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얘네들 물량지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빠지니까 그렇죠. 답이 없죠. 네. 자, 요거는요 이제 반등 때 빠져야 되는데 반등 제가 볼 때는 이제 75,000원 쉽게 안 줍니다. 지금 물리신 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추가 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면 빠지게 돼 있고 빠지면 다시 올라옵니다. 4년 동안 올라가면 4년 동안 빠지게 돼 있고요. 8년 동안 움직이면 8년 동안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좀 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2011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5년 동안 움직였으니까요. 4년 동안, 5년 동안, 4, 5년 동안 빠진다라는 거 여러분 안다라 하시면은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쭉 빠지면 반등은 줍니다. 근데 그 반등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게 지금 오늘 거래식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밑으로 패겠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쭉 빠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걸 35,000원까지 뺀 다음에 반등은 4만원까지 준다고 해서 지금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시고 오늘 음봉이요. 굉장히 무서운 음봉입니다. 거래가 실리고 있고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벌써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안타깝지만 이전에서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은 저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손절이 맞지만 손절하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이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겠죠. 네. 이미 조금 빠져나오시기에는 늦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렵겠지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먼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오늘 특징주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한화케미칼 또 실적 개선 지속 전망에 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화케미칼도 짚어볼까요? 네, 자 한화케미칼 짚어볼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차바이오텍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잠깐 그냥 한번 넘어가시는 줄 알고. 아니에요. 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요, 괜찮습니다. 요거 같은 괜찮은데 대신에 박스권이에요. 오스테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트가 안정세 있고 지금 박스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를 2만 원 당장 넘어간다 생각하시게 되면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7,500원 정도 오르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또 다시 저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면서 오스테 임플란트는 나아 보이지만 그래도 매매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고점에서 팔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요. 자, 한화케미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사실 이제 정유주들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제 SOE라든지 GS 같은 종목들이 아침에 좀 괜찮았었습니다.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좀 다 밀렸어요. SK이노베이션도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나머지 종목도 다 밀렸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 보게 되면은
장중에 2.3%의 이제 양봉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지금은 윗꼬리 달림 좀 밀렸습니다. 반면에 지금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지금 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찾았던 종목이 금호석유, SK케미칼, 뭐 이런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호석유도 한번 볼게요. 화학주들. 자, 강세 지금 2.5% 좀 강세 보여주고 있죠?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 자, 지금 이쪽 움직이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이제 뉴스를 다 보면은 뭐 뉴스는 다 똑같아요. 2분기 실적 좋았다. 그렇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얘들은 갈 거를 대비를 해서 미리 매수를 해놨던 거고 실적이 네. 좋을 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해놨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움직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올라갈 줄 알고 있었고 실적이 좋을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매수를 해놨고 그러니까 그 삼박자가 이미 다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수순에 맞춰서 타이밍이 와서 올라간 거지. 여러분들이 이 실적 뉴스를 가지고 지금 이제 쫓아가야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내일 흔들릴 때서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이 물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케미칼은 제가 이것도 상담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28,000원 무조건 간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꽉꽉 사놓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 쪽에서 하나케미칼은 28,000원은 갈 수 있고 넘어가는 흐름들도 좀 기대해 보시는 종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실적 부분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모듈이 바로 이쪽이었죠. 아까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모듈 이쪽 수익성 개선이 지금 실적이 지금 서프라이즈로 좀 견인했다는 좀 평가가 좀 있고, 원재료 웨이퍼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거라 얘기가 나오는데, 차트 흐름과 수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얘는 28,000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네, 네, 매물대가 한 그 부분 정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네. 무난하게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28,000원 이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한화케미칼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LS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자회사 LS전선 아시아의 상장 기대감 속에서 오늘장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손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주가를 또 얼마나 더 끌어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사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서 바닥을 많이 만들어 놨고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요. 충분히 다시 조정받고 움직이든 그냥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자회사 상장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베트남 최대 전선업체가 이제 9월에 상장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될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 이슈에 맞춰가지고 지금 수급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 시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6만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거래 실리는 전고점 돌파는 아직 안 됐지만 오늘 거래 실리는 부분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거래량이라는 건 누군가가 사고 있다라는 증거고 강한 매수세, 누군가의 매수세, 그리고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 시는 저 양봉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다 올라온 게 아닌가?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가기 위해서 사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잘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빙그레 살펴보는데요. 주가가 계속 바닥에 내려왔다가 유며술 또 반대형 기미를 보여주길래 보유하신 분들, 특히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대를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다시 한번 주가는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 저점 부근 다시 경신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실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주가 움직임 많이 걱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빙그레도 지금 오늘 이제 실적 부분이 안 좋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급락이란 표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3.5%면은 사실 개별주들은 잘 올라가다도 잠깐 쉬는 흐름이 한 3, 4% 정도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급락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거 대형주다 보니까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근데 좀 급하신 분들은
분들은 종목 교체가 맞으실 것 같아요. 급하신 분들은 뭐 최근 67,000원에서 빠졌던 흐름들 보게 되면 이게 10% 폭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9% 정도에서 8% 정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지만 만약에 빈 거래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왜 금액을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크게 하신 분들한테는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5%를 먹어도 15%를 먹어도 이게 엄청난 큰 수익이거든요. 금액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1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10억, 20억, 30억 들어간 분들한테 이게 8%는요 엄청난 큰 손실입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에서 이런 악재 부분이 나올 때에서 흔들리는 부분은요. 매도의 뉴스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얘기를 매수의 뉴스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수의 뉴스가 아니라 매도 뉴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파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가 바닥에 있을 때 악재가 나오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30%를 찍어야 돼요.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60%, 90%에서 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없어지죠. 안 빠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하방 경직이고 이게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면 뉴스는 나오면 끝납니다. 해소가 되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양봉 나오 위주로 움직이면 네. 악재 뉴스는 없어지고 이제 다시 호재 뉴스로 올라가면서 다시 7만 원 쪽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길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매도 자리는 아니다. 지금 정 급하신 분들은 종목 교체도 괜찮겠지만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빈글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징 주의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종가 공략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장 마감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공략주 빠르게 짚어보죠.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좀 전기차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중국 쪽에 이제 내수 부양의 확대로 인해서 중국향 이 전기차 부품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경쟁 업계가 심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좀 중국에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좀 오늘 악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전기차 업체보다도 좀 많이 과도하게 좀 빠진 좀 종목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또 이제 우리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산업은 뭐 PTC 히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히려 중국향 쪽에 이제 독점 납품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테슬라 쪽에 그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다는 그 이슈로 인해서, 그 공시로 인해서 우리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런 그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그 정통적인 좀 전기차 중에서 거의 대장주격 흐름을 보여왔었던 좀 종목이고, 요즘에 뭐 워낙 배터리 내에서도 그 부품 안에 또 부품이죠. 부품 안에 부품주들이 워낙 또 많아졌기 때문에 전기차가 굉장히 좀 차별화되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산업이 좀 오늘 과하게 좀 빠진 영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말해도 빠지는 그 가격은 매수 영역으로 좀 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브렉시트 때 저점 형성했던 게 아마 29,1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29,000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 이거 좀 홀딩을 좀 계속 해 나가도 괜찮은 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목표가를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한 35,000원 정도 선은 중심 가격 쪽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 가격 라인인데, 매물벽 1차 매물벽 정도는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일어나면 쉽게 좀 뚫릴 수 있는 매물벽이라고 보고, 고기 부분을 좀 뚫리고 난 다음에 한 35,000원 정도, 35,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그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9,000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 공략주로 우리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브렉시트 때 저점 29,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은 35,0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는요,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생 과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을 8분여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현재 마감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현재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요, 0.22% 하락한 204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2050선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일단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출발 상승이었습니다. 전일장보단 6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한 이후에 바로 206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오후장에서는 2050선 초반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 결국 2050선마저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0.09% 정도 하락한 2048포인트에서 동시호가 진입한 상황인데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현재 개인의 매도 물량 또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도 넉넉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가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장중 수급 움직임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들었네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도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87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6억 원 정도,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280억 원 정도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세 주체 모두가 오늘 좀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오늘 IT 업종에 조금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자면 삼성전자, LG전자 정도만 올랐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6% 정도 오르면서 삼성전자 157만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전력은 0.5% 하락하면서 58,000원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2%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1% 정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14만 원대 이상 14만 4,5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또 호재가 있었죠.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11월에 상장이 되는데 앞으로 꾸준한 상승 흐름 가운데 오늘장에서 이런 호재가 하나 더 얹혀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이버가 1% 상승하면서 79만 1,000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0만 원도 현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당 오늘도 9,000원씩 뛰어오르는 네이버 상당히 강하죠. 현대모비스는 1.1% 정도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 1.8% 하락이고요. IT 이 가운데 삼성전자만 오를 뿐이고 SK하이닉스는 다른 여타 종목들은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0.13% 약세권이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신한지주가 1.4% 하락입니다. 포스코는 1.8% 정도, 2% 가깝게 오르면서 22만 5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0.2% 강보합권입니다. LG화학은 1% 하락, 기아차는 2% 하락하면서 결국 현대차 3인방 모두 1%에서 2% 정도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예상치 교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결국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 700선을 이탈하면서 697포인트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보죠. 오늘 출발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706포인트 정도에 출발한 이후에 하락 전환해서 결국 700선대 초반에서 오후장에서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700선 이탈하면서 현재는 69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0.79% 하락하면서 현재 동시호가에 진입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으로 살펴보자면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549억 원, 기관 쪽에서 480억 원 정도고 반대로 개인의 매수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는 1,054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62%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장에서 11만 2,300원 주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8월 들어서 10만 원대 초반에서 또 11만 원대 초반으로 오른 이후에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1% 하락하면서 지난 6월에 찍었던 장중 연저점 8만 8,300원이었는데요. 거의 연저점 부근으로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메디톡스는 3.3% 상승하면서 49만 2,800원 가리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노톡스 3상 시작할 계획이라는 기대감이 꾸준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시총 3위로 오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50만 원 근처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CJENM은 1.3% 하락, 로에는 2.5% 정도 오르면서 83,600원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게요. 바이로메드가 0.3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진행 중이고요. 주가는 12만 5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미팜 2.9% 정도 조금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SK머티리얼즈는 꽤 많이 밀리죠. 5.7% 하락하면서 주당 8,800원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4만 5,4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K머티리얼즈 8월 초에 16만 3,900원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주가 조정이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조로운 주가 조정이다 싶었는데 오늘장 조금 크게 음봉이 나타나면서 조금 우려되는 움직임이 오늘장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5.7% 하락 중입니다. 파라다이스는 2.1% 정도 바닥권에서 주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16,450원에 진행 중입니다. 컴투스는 1.7% 정도 하락하면서 10만 8,900원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케어젠이 0.7% 정도 하락입니다. 12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주당 1,000원씩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이 1.35% 하락, 16만 1,300원에 진행 중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2.1% 하락이고요. 휴젤이 2% 가깝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브레인은 4.3%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현재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8월 16일 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참 좀 아쉬운 오늘장이 아닐까 싶어요. 장 중에는 또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다가 또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 멘토님과 함께 마감 상황을 좀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감 상황이 지금 됐네요. 그쵸. 일단 지수가 나왔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자, 번째 들어보게 되면 나왔으면은 띡하고 나오겠죠. 2047.98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계속, 장중에서 아침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다가 쭉 밀리는 바람에 재미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을 텐데. 그나마 거래소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만만한 종목들이 있죠. 금융주들, 은행주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이 그나마 좀 만만하게 이제 종목이 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하락폭이 없이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IT 아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좀 흔들리는 종목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IT 쪽에서는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니까, 특히 IT 부품주,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 좀 사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장 마감 전략 시간 때 말씀드리면서, 일단 대부분의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은요, 재미가 없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냥 종목도 밀리니까 당했네, 뭐 이런 느낌인데, 코스닥은요, 지금 울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막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 말씀 안 드렸지,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로 오늘 장중에서 10% 이상 많이 빠져있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안 물렸다라 그러면, 그런 종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오늘 그냥 웃고 지나가세요. 만약에 거래 종목으로 1%, 2%, 3%권 내에서 오늘 그냥 장중이 조정받아서 눌려있다면 그건 다시 회복세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크게 흔들렸던 종목들은 고점에서 밀린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제 거래 종목 좀 잘 버텨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지금 698.88로 지금 마감이 됐는데 700선을 깼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700선 지지 이런 의미 없습니다. 거래소가 여기서 자 거래 차트에서 이거를 거래 차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 거래 차트에 지금 고점에서 지금 두 개의 꼬리가 달리면서 이거 윗꼬리죠. 윗꼬리 달리면서 음봉을 밀렸는데 죽을 모습은 아닙니다. 아까 앵커님들이 말씀하셨고 경제지표 보게 되면 오늘도 경제지표 나오는 게 있고요. 내일 FOMC 있고 또 게시구일 날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움직이는 흐름들은. 만약에 죽을 거면요. 장대봉으로 확 죽으면 그러면 큰일 났구나. 시장 안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말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아 올리면 어제 오늘에서 음봉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상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한 흐름만 나오게 되면 다시 시장 분위기는 반전되니까
이 양봉이 나올 때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다시 시장에 가담하시고 지금은 제가 수급을 쭉 봤는데요. 장중에 계속 수급이 빠집니다. 강하게 팔지는 않는데 조금 빠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장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양시장 모두 경제지표 발표나 특히나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또 쉴 자리에서 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테니까요. 오늘장의 하락 움직임 크게 의미를 두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내일장까지 조금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면서 전략도 그렇게 세워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기억해 보시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지금 현재 0.92% 빠지고 있는 1,093원 정도 되는데요. 저번 주에 약간 올랐다가 이제 다시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주식을, 한 250억 정도 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외국인들도 볼 때는 환율이 향후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이 1,092원인데요.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향후에 이번 주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크게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본다면 2014년에 환율이 최근에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1,008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1,07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보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1,093원에서 1,070원까지는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번 주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 안 돼서 흔히 말하는 원화가 더 강세가 된다고 한다면 1,070원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리는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상향 베팅을 했다고 친다면 한 4주에서 5주 사이로 꾸준히 달러를 매수하거나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지금 원포인트로 갑자기 많은 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서 좀 분산을 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7만 원 정도에서 이제 주봉상 고점 위치가 있는데요. 올해 1월 22일 날 108만 원에서 44%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조금씩 팔고 있다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나갈 구멍을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해 종합적 지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지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이네요. 그리고 3,118포인트, 0.21% 떨어졌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많이 올랐는데요. 2.44% 정도 올랐습니다. 갑자기 올랐던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성강통 때문인데요. 성강통 시행 일자가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고 그 시기는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기대감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정 증시와 홍콩 시세 연기하는 성강통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중국 증시가 급등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후강통이 시행되고 나서 100% 정도 증시가 올랐으면 감안하게 된다면 성강통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강통 같은 경우는 IT, 의학, 소재, 소비 등 고성장 산업 스타트업이 대부분 몰려 있는데요. 민간 기업 비중이 선전 증시 같은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상하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50% 미만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진 민태라는 부분, 하지만 구국기업은 진보를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은 퇴보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시진핑 정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 정부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국가 주석이 돼 있지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2006년, 7년도에 같은 경우는 저장성 소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장성에서 민간 기업들이 60에서 70%의 세금을 내고 그 기업들이 저장성의 경제를 주도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크게 인정을 받아서 시진핑 주석이 그때 당시에 그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시진핑 정부는 결과적으로 향후에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강통일이나 선전 증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G20 회의 같은 경우가 9월달에 항저우에서 열리고요. 10월달 같은 경우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SDR이죠. 이 편입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받쳐주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 정부에서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꾸준히 성강통 이슈 때문에 꾸준히 사모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물 시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WTI 같은 경우는 9월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5.37 달러인데요. 지금 현재 산유국의 생산 동결 논의가 기대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했던 부분을 보게 된다면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저점이었던 이번 달 제 가장 초반 저점이 39달러에서 지금 현재 45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인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러시아 재무장관 알렉산더 노박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산유량 동결을 위한 추가 논의에 의향이 있고 그리고 또한 다자, 양자, 대화 체제에 상관없이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대화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장의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부분은 유가의 쇼커버링과 그리고 미 유정 투자가 증가하고 있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기대치에 의해서 많은 6달러 이상이 올라갔는데요. 기대치에서 올라갔던 이 가격들이 결과적으로는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유가라는 게 지금 현재 단기적인 고점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봐서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라는 게 아마 9월달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9월달까지 진행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하는 원유재고가 늘어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만약에 하락하는 부분, 흔히 말하는 시장의 밸런스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라는 게 지금 현재 단기적 고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도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번 주 제가 매도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손절매가 됐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도 지금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좀 다른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농산물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 선물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윗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물은 해외 선물의 투자 전략은 어떤 거냐면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수익 매매나 아니면은 오버나잇 매매처럼 하루 이틀에 샀다 팔았다는 거래가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정도 가져가야 되는 매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만기일이 이쪽은 농산물 길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윗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밀 같은 경우 지금 싸고 있고요. 그리고 개시증거며 유지증거금이 총 540달러 정도 됩니다. 1540달러 정도 된다는 거는 한 160만 원, 7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정도 금액들을 흔히 말하는 한 달 정도 묶어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이지 않겠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콘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짠 형태에 좀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콘이나 윗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개시증거금도 짜고요. 그래서 좀 오래 정도 길게 한 달, 최소 한 달이고 길게 두 달 정도 가져가신다면 어느 정도 큰 수익보다는 다른 것보다 낫겠죠. 그 수익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점이 있다라고 봐서 농산물은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8월,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 고점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을 기대할 만하기 때문에 CSI 500 같은 경우나 성강성 지수 펀드를 매수하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환시장과 함께 해외 선물시장 동향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샘플러즈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레일은 8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추석 열차 승차권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를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8월 17일은 경부, 경전, 충북, 동해선 등의 승차권이, 18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강선 등의 승차권이 예매 시작됩니다. 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7월 의사록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매파적 의견이 조금 강하게 실리게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초점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확인해 보시고요.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가 2016년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7일 영국은 7월 실업률을 공개하게 됩니다. 네, 주요 일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내일의 주요 일정입니다. 멘토님이 보시기엔 또 어떤 일정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뭐 지금 당장 있을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있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제 생산 물가지수, 내일 있을 이제 FOMC 당연히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좀 길게 봤을 때에서는요, 네. 제가 볼 때는 성광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 이제 증권주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달 내에서 성광투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 아마도 금융주 쪽에서 좀 움직임, 특히 증권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연내할 거라는 좀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냥 뭐 매파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네. 긴 안목으로 봤을 때에서 중국 시장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호재거리 뉴스들이 나올 거를 좀 대비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자, 오늘 거래소 수급이 좀 약세를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좀 장중에서 뭐 470억 가까이 들어왔다가 지금 90억으로 지금 코스피도 확 줄었고, 이게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가, 많이 매수를 안 했었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뭐 400, 500 매수해 주다가 지금 좀 파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눈치 보기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이 다소 살짝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시장은요,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양봉이 발생한다라든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이 되면 좀 강하게 좀 접근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관망장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망하고 있다 그러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만만한 종목을 건드리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면요, IT 움직일 거고 금융주 움직인다 그랬죠. 증권주, 은행주 이런 애들 보시면 되는데 걔네들 아직 만만하게 있습니다. 특히 아까 증권주 말씀드릴 때 삼성증권 말씀드렸었죠. 예, 성광통하게 되면 결국은 증권주에서 수혜주로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는 아직 만만하게 있으니까 조정식. 그래서 내일 전략은 관망 속에서 그렇게 만만한 종목들, 금융주라든지 삼성전기도 조정 확 받으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좀 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만만한 증권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확 조정받으면 저점 매수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장 일자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관망세가 낫겠고, 그 가운데 저평가된 증권주나 금융주 쪽으로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셔서 내일장도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정수 멘토님과 함께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요일장도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고요. 시장 전망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